경복궁 건정전 마당 조정에 깔린 박석은 표면을 이렇게 울퉁불퉁 거칠게 깎아놓았습니다. 햇빛 반사를 줄여서 눈부심을 막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반면 소리는 사방으로 반사시켜 임금의 어명이 만조백관에게 잘 들리게 했습니다. 이렇게나 과학적인 박석을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가이드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박석이 울퉁불퉁한 것은 중국 사신이 지나갈 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또 조선이 중국에 미녀들을 바치느라 지금 한국에는 성형 미녀밖에 없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과 비하가 전체 엉터리 설명의 절반을 차지한답니다. 중국의 어느 웹 예능이 벌인 민족춤 경연에 아리랑이 등장했습니다. 한복 입고 합죽선을 든 춤꾼들이 장구 묘기도 펼칩니다. 지켜보던 안무가가 엄지를 지켜 세우며 말하죠. 不得不佩服哈喽 댄스 真的编舞绝了。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면서 중국의 우리 역사 문화 침탈이 도를 넘었다는 우려와 분노에 불을 당겼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도 일제히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한복 여성을 참가시킨 것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민족 국가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전통 복식을 한 55 소수민족 대표를 모은 이벤트였으니까 말이죠.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조선족 가무단이 한복 입고 공연했을 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반중 정서가 심상치 않은지를 중국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 공정에 이어서 온갖 것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이른바 문화 공정을 벌여왔습니다. 한복과 갓, 김치와 삼계탕의 원조가 중국이고 세종대왕부터 윤동주, 이영애, 김연아, 손흥민까지 조선족이라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정부는 이런 식의 억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조용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했을 때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번 개회식에 참석한 문화부 장관은 한복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복을 준비해 입은 것이 무언의 항의 표시가 됐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침묵하겠다는 얘기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너무나도 뻔한 의도에 말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가 무슨 짓을 하든 침묵하는 나라와 민족이 어떤 운명을 가야 했는지는 숱한 세계 역사가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2월 7일 앵커의 시선은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였습니다.